이 선수가 뽑힐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독일 3부가 됐던 2부가 됐던 어쨌든 그 나라에 가서 그 팀에서 아시아 선수 중에 주전으로 게임을 이 어린 나이에 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독일인들이 아시아 축구 인정 안 해요 절대. 근데도 그 팀에서 주전으로 살아남는다는 거는 이 선수가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어린 선수라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용병이에요. 일단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끝 무렵에 나 이제 여기서 있어봤자 뭐 사실상 내가 무슨 분데스리가 안 찍는 이상은 나를 더 이상 알아봐줄 사람이 없다 싶어가지고 제가 떠났어요. 떠나기 한 몇 달 전에 이 선수가 아마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베르더 브레멘이라는 팀에 왔어요 처음에. 근데 브레멘이라는 팀이 여러분 그 당시 1부 리그 팀은 분데스리가 소속이었고 2군 팀이 있었어요. 2군 팀이 4부 리그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김코치는 항상 갈망을 했지. 왜 김코치 5부 리그 있었는데 4부 리그에서 뛰어보는 게 김코치의 약간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선수가 이제 당연히 나이가 어리고 현대고 졸업하고 바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 선수가 대학을 아예 안 갔습니다. 대학을 안 가고 바로 독일로 넘어와서 그 베르더 브레멘이라는 팀에 성인 계약을 했는데 일단 독일이 상당히 축구에 대한 그 지조가 높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 리그예요. 왜냐면은 3부부터가 전국 리그고요. 독일은 4부는 나눠져요. 그래서 이 선수가 베르더 브레멘이라서 함부르크 쪽 지역에서 지역 리그를 뛰었는데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에 온 유망주 선수가 누가 있었냐, 홍현석 선수라고 지금 국가대표 뽑힌 선수도 독일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홍현석 선수를 진짜 높게 평가했던 거는 홍현석 선수는 이미 한국에서부터 날렸어요. 고등학교 때 현대고 때 축구를 잘하는 걸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왼발잡이 미드필드로 유명했는데 아까 고개가 갸우뚱한 게 독일에 와서 분데스리가의 유스팀도 아니고 그 당시 운터하잉이라는 팀이 2부인가 3부? 3부에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그 3부에 있는 팀에 U19세 팀으로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 U19세 팀이 다행히 분데스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독일은 19세, 17세 뭐 이런 연령별 유스리그도 분데스리가가 있고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터하이랑이라는 팀이 19세 팀이 분데스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막 좋은 활약을 해서 그 선수는 근데 3부 리그 팀 성인 팀에 데뷔도 몇 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진짜 노선을 잘 밟았구나. 이 선수가 만약에 애초에 뮌헨이라던가 아니면은 도르트문트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분데스리가 팀에 U19세 팀에 갔으면 거기서 아무리 두각을 나타내도 사실상 그 1군 팀에서 데뷔를 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인데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애초에 3부 리그 팀에 유스를 왔기 때문에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도 성인 팀에서 그 선수를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는 그 어린 18세, 19세의 나이 때 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운터하잉이라는 3부 리그 팀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독일의 뭐 3부 리그, 4부 리그라고 하면은 진짜 약간 에이 그게 무슨 리그야? 약간 지역 리그 아니야? 그냥 뭐 조기 축구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독일의 3, 4부 리그는 진짜 엄청 대단한 리그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 자식이 축구를 했는데 분데스리가에 데뷔하면 최고지만 3부 리그, 4부 리그 정도만 뛰다가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해도요. 그 집안에서는 그 선수는 그 지역에서 진짜 성공한 스타예요. 제가 뭐 여기서 뭐 어디보다 수준이 높다, 어디보다 수준이 낮다 하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리그와 우리나라 리그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우리가 간접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재성 선수가 전북 현대에서 K리그를 거의 뭐 폭격하다시피 하고 떠났지만 바로 분데스리가로 들어가지 못하고 2부 리그로 들어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제가 K리그를 절대 까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독일 사람들의 콧대가 높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박규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홍현석 선수 이후에 넘어온 선수입니다. 판다컵이라는 대회 이후에. 저는 그래도 이 선수가 뭐 4부에서 좀 적응 문제로 좀 뛰다가 다시 돌아가겠지. 어차피 뭐 울산 가도 다시 우선 지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울산 현대로 가겠지 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독일 막상 와서 4부 리그조차도 제대로 주전으로 못 뛰고 집에 가는 선수가 1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5부 리그에서도 게임 못 뛰고 그냥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어학 연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한국 교민이나 한국 사회에 젖어 들어가지고 독일어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향수병 하다가 또 한국 사람들이랑 맨날 저녁마다 술 먹고 주말에 맨날 놀러 다니고 하다 집에 가는 애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도 저는 그런 선수 중 한 명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 피지컬이 말도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제 기억으로는 한 184, 5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넘어왔을 때 머리 스타일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전형적인 한국의 그 투블러 컷을 하고 왔는데 일단 독일인들은 투블러 컷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독일 가면 항상 긴코치 헤어컷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마르코 로이스의 그 포마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이브라이모비치 컷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은 독일 미용실 가면은 투블럭을 잘라달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독일인들은 진짜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 왜 외국
한국 사람들은 왜 나이가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가르마 펌이나 이런 걸 안 할까 해서 제가 직접 독일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야 킴 그거 엄청 어린 애들만 하는 머리 아니냐. 우리 성인이 되면은 그냥 짧고 단정하게 포마드를 하던지 아니면 너처럼 그렇게 군인 머리를 하던지 해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규현 선수가 그 팀에서 적응을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자른 건지 아니면 내가 좀 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선수가 한국에서 플레이했던 스타일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근데 독일에 와서 이 선수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막 타투가 있더라고요. 몸 구석구석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비로서의 공을 잘 차는 걸로만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 내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은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뛰고 있는 서영재 선수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수도 제가 있을 당시 독일 함부르크 2군 팀이 있었어요. 거기도 4부 리그거든요. 근데 서영재 선수는 뭔가 빡센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공을 잘 차는 사이드 풀백 느낌이었어. 그래서 팀에서도 뭐 좋다 하지만 결국 이제 분데스리가 데뷔는 거의 못한 걸로 전 알고 있어요. 홀슈타인 킬에 가서는 조금 본인의 스타일을 변경하면서 경기를 조금 뛴 걸로 아는데 아무튼 주전으로 자리를 잡진 못했어요. 붙박이 주전으로. 근데 이 선수는 와가지고 머리 스타일부터 바뀌더니 훈련장에서 제가 뭐 훈련하는 영상도 가끔 봤어요. 브레멘에서 그냥 가서 갖다 부시는 거예요. 독일 선수들을. 근데 독일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은 그냥 기술 좋고 빠르고 몸이 약한 선수들이야 이런 인식이 있어요. 독일 스카우터나 독일 선수들 아니면 독일 지도자들. 근데 이 선수는 그 독일 지도자들의 틀을 깨버린 거야. 애초에 발기술이 좋고 영리한 수비수인데다가 아예 빡센 수비까지 해버리니까 이게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리그 단계가 하부 리그로 내려갈수록 기술보다는 뭔가 피지컬적인 측면을 더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부, 3부 내려갈수록 더 빡센 선수를 좋아하는 거야. 빡세고 빠르고 제이미 바디가 8부부터 시작했다고 하듯이요, 여러분.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뭡니까? 현대고의 DNA가 있어서 발기술까지 있는 거야. 빡센 데다가 발기술 있고 키도 커. 그다음 웨이트까지 해서 몸도 좋아. 그러니까 뭐 안 쓸 이유가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멘에서 사실상 이 선수를 조금 띠켰어요. 띠키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고 이 선수가 또 에이전트가 어떻게 보면 좋은 에이전트가 붙었겠죠. 왜냐면 현대고 연령별 뉴스 다 거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디나모 드레스덴이라는 팀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드레스덴이라는 팀이 그 당시에 2부 리그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 3부로 떨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선수가 자기 혼자만 이 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선수가 넘어왔을 때 서종민이라는 선수가 있었던 걸로 전 기억해요. 공격 쪽 자원에. 근데 그 선수는 이 팀에서 자리를 거의 완벽하게 잡지 못하고 유일하게 이제 이 선수만이 진짜 거의 닭주전급으로 지금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이 좋고 빠른 것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무대에서. 근데 이 선수 다부집니다. 진짜 이 선수가 멀티형이에요. 또 심지어 이 큰 키에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고 또 왼발잡이라는 그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왼쪽 풀백도 뛸 수 있고요. 중앙 센터백도 뛸 수 있고 가끔은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격도 봤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격을 보다가 그 당시 현대고 감독님이 너 포지션 변경을 해라 해서 수비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사이드 윙어로도 뛸 수 있고요. 왼쪽 측면 윙어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 센터 포워드도 가끔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티예요, 멀티. 진짜. 그리고 기고리하고 여기 머리 스타일 보이시죠? 한국 대표팀 온다고 해서 뭐 누구 있다고 해서 절대 쪼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미 해외에서 인종차별이고 뭐고 다 당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표팀 들어온다고 해서 막 겁먹어서 막 이렇게 구석에 짜져 있거나 이런 느낌이 아닐 거예요. 상당히 다부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3부 리그 선수를 클린스만 감독님이 뽑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님이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에이전트, 그 다음에 독일 현지에서 지금 감독 코치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클린스만 감독님이 알고 있을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님이 이 선수에 대해서 소식을 몇 번 전에 들었고 이 선수를 뽑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스카우터나 에이전트가 됐든 감독이든 코치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걔 좋다, 팍 좋다 했으니까 뽑았을 거란 말이야. 나도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보면은 야 독일 뭐 1, 2부도 아니고 솔직히 2부 뽑히는 것도 나 인정 못하는데 3부 리그가 왜 뽑혀 할 수 있어요. 근데 3부 리그의 그 인프라와 3부 리그의 관중, 그 다음에 3부 리그의 수준을 보시면 여러분 절대 이 선수를 왜 뽑았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뽑힐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독일 3부가 됐던 2부가 됐던 어쨌든 그 나라에 가서 그 팀에서
아시아 선수 중에 주전으로 게임을 이 어린 나이에 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독일인들이 아시아 축구 인정 안 해요, 절대. 근데도 그 팀에서 주전으로 살아남는다는 거는 이 선수가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어린 선수라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용병이에요. 일반인을 치면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독일에서 우리가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해야 우리나라 사람을 비자 쳐주면서 써주잖아요. 근데 재정적으로 진짜 넉넉하지 않은 3부에서 이 선수를 용병 선수로 쓴다는 거는 뭐 브라질 선수를 쓸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아프리카 선수들을 써도 돼요. 근데 이 어린 한국 선수를 쓴다는 거는 심지어 A대표팀 이력도 없는 선수를 주전으로 띠낀다는 건 이 선수가 그 팀에서 보여주는 입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아시면은 될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번에 뛸지 안 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클린스만 감독님이 독일인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고 권경호 선수 부상당한 상황에 김민재 선수 없는 상황에 저는 충분히 이 선수를 써볼만 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런 무대에서 뛴다고 해서 절대 겁먹거나 쫄 스타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만약에 평가전에 뭐 10분을 뛰든 20분을 뛰든 기회가 온다면은 이 선수가 보여주면은 김영호 선수의 대체자로도 나쁘지 않을 선수라 생각하고 왜? 똑같은 왼발잡이에요. 그리고 아직 만 나이로 여러분 이 선수가 이제 22살인 선수거든요. 이 22살의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조금만 경험을 쌓고 소속팀 들어가서 조금만 더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2부 리그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디나모 드레스덴이라는 팀도 여러분 만년 3부 리그 4부 리그 팀이 아닙니다. 한때는 분데스리가까지도 있었던 팀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순위도 사실상 리그 6위로서 승격권이랑 승점 차이도 1, 2점밖에 안 나요. 이 팀이 잘해서 2부 리그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아무튼 김코치 컨텐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